제가 부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변화가 이제 빠르신 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이 보이는 결혼 생활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혼 생활에 대한 논문들과 제가 실제 상담에서 경험한 부분을 통합해서 3가지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요거 시청하시면서 지금 부부관계를 점검도 해보시고 결혼 예정이신 분들은 우리 커플 결혼해도 괜찮을까? 사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랄게요. 현재 커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요, 상대방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부부관계가 어려워지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부관계가 잘 흘러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해요. 어쨌든 관계에 있어서 100%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너가 잘못했고 나는 정말 한치의 잘못도 없는 0%인 상태가 존재하기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셔요. 그렇게 완전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도 되게 하나 부족한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나를 어쨌든 같이 살아주는 사람에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못난 행동을 바라보는 거랑 진짜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랑은 그 관계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배우자랑 이기고 지는 관계가 여러분 아니에요. 한 팀입니다. 한 팀인데 항상 이제 네가 맞네 내가 맞네로 너무 많이 싸우세요. 근데 그거는 한 팀끼리 할 일은 아닌 거죠. 대체 우리가 서로 원하는 게 뭐고 뭘 불만족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조율해 나가지? 한 팀은 그걸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 해보면 서로가 자기의 것들을 잘 바라보려고 하시고 노력하려고 하는 부부들은 굉장히 빠르게 개선되는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와서 저 사람 좀 고쳐주세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만 하시면 그 관계가 개선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원가족에서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가족에서 정서적 독립을 하라라는 뜻은 원가족과 사이가 나빠라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원가족과 사이가 좋으면 정말 좋죠. 저도 가족과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의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즉 결혼 이후에는 반려자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충분히 분리되지 않으면 근데 이제 이 경계가 모호한 거죠. 내 반려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지 않고 여기서 내가 갈등하니까 부모가 쑥 들어오게 되죠. 부모가 자꾸 내 현 가족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럼 내 배우자는 그걸로 고통받게 되고 그러면서 구조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의 구조도 잘 서 있어야 된다. 거기에 중심은 이 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순리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부모한테 정말 큰 사랑을 받았고 우리는 또 우리 자녀에게 그 큰 사랑을 주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걸 뭔가 역행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순리가 깨지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됐고 어른이 됐고 부모로부터 이제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내 현재 가정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두셔서 집중하시는 거. 그러면 내가 되게 판단이 편해져요. 우선순위가 내가 애매하면요. 갈등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되지 하면서 우물쭈물 그게 배우자한테 상처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우선순위가 딱 돼 있으면 그 나름대로 잘 중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족 구조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내 배우자랑도 그리고 원가족으로랑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무너진 경우에는 상처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원래 그래. 네가 이해해.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조금 내 편에서 공감을 해줘야 이해하는 마음이 우러러 나오죠.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우선순위가 뭔가 저 사람은 부모의 입장에서 더 생각하는구나 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상처가 사실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건데도 그 배우자에 의해서 골마버려요. 그 배우자의 중심
그게 가장 중요하다. 세 번째는요, 경제적 책임 부족입니다. 왜 심리학 유튜브에서 경제적인 얘기가 나올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결혼은 현실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 문제는 매우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됩니다. 연애할 때랑은 다르게 결혼은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의 경제관념이 다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너무 과소비를 한다거나 데이트할 때까지만 해도 네 돈 내 돈이었는데 결혼하면 진짜 우리 돈이거든요. 우리 돈이고 앞으로 우리 노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만약에 자녀 계획이 있다면 자녀는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장기 플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쿵짝이 안 맞는 거예요. 한쪽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늦게까지 가족의 경제적 풍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돈 버는 거를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치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잘 돈을 관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모은 돈 좀 보자 하고 봤는데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로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인 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신뢰와 책임감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 존경할 수가 없어로 가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믿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시는 것도 이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시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지는 굉장히 성실한 태도, 지표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 전이시라면 그런 경제 공동체로서의 플랜들을 서로 맞춰보면 좋겠죠. 근데 막 너무 그게 결이 안 맞다거나 하면 조율을 최대한 해보고 뭐 그렇지 않더라면 뭐 재고를 해보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이혼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랑이 정말로 다해버렸다거나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실망과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 살아있기 위해서 이혼이란 선택도 하나의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은 내가 결혼이라는 정말 큰 선택을 한 이상 정말 서로에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고요. 오늘도 나답게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